여기서 공비 혼합물에서의 공비가 뭐냐? 비라고 하는 것은요, 끓을 비자고 끓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끓는 점을 나타냅니다. 끓는 점을 나타내요. 끓는 점 기화점이죠. 그리고 공자는 같을 공자입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끓는 점이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교재 앞쪽으로 가봅시다. 89쪽으로 가봐요. 89쪽으로 딱 가봤더니 89쪽에 꽁치 그림이 나왔죠. 89쪽에 꽁치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X축은 톨루엔의 몰 분율입니다. 왼쪽이 톨루엔의 몰 분율 0, 그리고 오른쪽이 톨루엔 몰 분율 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톨루엔의 몰 분율이 점점 커져요.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벤젠의 몰 분율 값은요, 톨루엔의 몰 분율하고의 합이 1이 돼야 되겠죠. 톨루엔의 몰 분율이 0이면은 벤젠의 몰 분율 얼마? 1. 그리고 톨루엔의 몰 분율이 1이면은 벤젠의 몰 분율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오른쪽 끝은요, 이 톨루엔의 몰 분율이 1이기 때문에 몰 100분율로 따지면 100%입니다. 즉, 순수한 톨루엔 상태라는 거죠. 왼쪽 끝은 순수한 벤젠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순수한 벤젠이면은 1케파에서 끓는 점 대충 얼마 정도로 우리는 봤어요? 80도씨죠. 80.6도 정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80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톨루엔의 끓는 점은 111.7도지만 그냥 111도라고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봐서 왼쪽은 순수한 벤젠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80도예요. 오른쪽은 순수한 톨루엔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몇 도? 111도죠. 그리고 두 개를 혼합을 했어요. 여기는 누가 더 많습니까? 벤젠이 많죠. 아직도 벤젠이 많죠. 이 정도가 되면은 두 개가 몰 분율이 0.5, 0.5예요. 그럼 두 개의 몰 수로 따지니까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수록 뭐가 더 많습니까? 톨루엔이 더 많은 혼합물이죠. 그 혼합물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벤젠의 끓는 점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톨루엔의 끓는 점보다는 더 낮겠죠. 근데 이것이 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꽁치의 배라인이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왼쪽 끝에서 80도씨에서는 벤젠의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 그리고 오른쪽 톨루엔도 마찬가지죠. 111도는 톨루엔의 끓는 점이기 때문에 끓는 점 조건에서 톨루엔의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그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액체, 그보다 온도가 더 높으면 기체죠. 혼합물에서도 끓는 점 상태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그보다 온도가 낮으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죠. 대신에 혼합물 상태에서는 순수한 벤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순수한 톨루엔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끓는 점이 한 개의 점이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고요? 끓는 점이 이렇게 구간으로 점점 넓어지죠. 이렇게 순수한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구간이 점점 더 넓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이 바로 뭐라고요? 기체상 또는 증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부분이 한 개의 점으로서의 혼합물 상태, 평형 상태가 아니라 지금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평형 상태였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는 이상 용액이 아니라 비이상 용액일 때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비이상 용액의 경우에는요, 서로 혼합된 상태에서 증발을 시켜서 끓는 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상용액, 벤젠과 톨루엔의 이상용액은 혼합물의 조성이 어떤 조성이든지 간에 즉 벤젠과 톨루엔의 몇 대 몇으로 존재하든 간에 그 끓는 점은 항상 뭐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서요? 끓는 점이 낮은 벤젠보다는 높고 또 뭐보다는 낮았어요? 끓는 점이 높은 톨루엔보다는 끓는 점이 더 낮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에탄올하고 물을 혼합했는데 순수한 에탄올의 끓는 점 그리고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도 어때요? 더 낮은 끓는 점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을 보면은요. 여기 물하고 HCl을 혼합을 했어요. HCl은 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HCl끼리만 존재하면은 굉장히 작은 인력이죠. 여러분들 HCl은 극성 분자예요. 쌍극자라고 표현하고 HCl끼리만 존재할 때는 무슨 인력이 정할까요? 수소 결합일까요? 그냥 쌍극자 하는 인력입니까? 쌍극자 하는 인력이죠.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약 마이너스 111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순수한 물의 끓는 점은 몇 도? 100도. 원래 이상 용액이라면은 두 개를 어떤 조성, 즉 물이 많든지 HCl이 많든지 간에 끓는 점은 항상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 끓는 점 낮은 것보다는 끓는 점이 높고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상용액 앞에서 이야기했던 89쪽의 벤젠과 톨루엔에서의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항상 벤젠보다 높고 톨루엔보다 끓는 점이 낮았는데 이렇게 94쪽을 봤더니 이 순수한 이 두 종류 물질 중에 끓는 점의 낮은 것보다 더 낮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 더 높기도 하죠. 끓는 점이 낮은 것보다 더 낮을 때에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 그리고 끓는 점이 높은 것보다 더 높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때 그런 혼합물을 뭐랍니까?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제가 공비 혼합물에 대한 설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벤젠과 톨루엔을 혼합을 했어요. 벤젠과 톨루엔이 0.5씩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0.5씩 있는 여기서 증발을 시켰어요. 끓는 점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온도죠. 자, 이 온도고 그때 증기 조성은 어디서 가서 찾느냐면은 이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체를 찾아가야 돼요. 기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있어요. 왼쪽으로 가야 있어요. 오른쪽으로 액체죠. 왼쪽으로 가야 기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래 벤젠과 톨루엔이 0.5대 0.5로 있었을 때에 끓어서 얻었던 첫 번째 증기, 기체 조성이에요. 그리고 이 기체를 만일에 액화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아래쪽으로 오게 되는데 액화를 해서 다시 25도씨로 낮췄어요. 그리고 25도로 낮추면 지금 여기서는 벤젠이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톨루엔이 많아진 거예요. 벤젠 쪽으로 더 갔죠? 요 혼합물을 또 증발시킬 때는요, 이번에는 끓는 점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가 끓는 점이죠. 그리고 물론 증기는 왼쪽으로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자, 앞에 증발시킬 때 끓는 점 이 온도하고 두 번째 증발시킬 때 끓는 점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래서 끓는 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 94쪽에 보니까 끓는 점이 어떻더라고요? 같다 이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변하지 않고 같은 거는 왜 같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최저 끓는 점 공비혼합물을 볼까요? 이 상에서 H2O와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증발을 시켜요. 끓는 점 어딜까요? 여기죠. 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얻어진 이 전기를 그대로 다시 액화를 시켜서 액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증발시키려고 하니까 처음하고 지금 아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조성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같기 때문에 끓는 점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끓는 점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변하지 않고 같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공비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랗게 표시하세요. 자, 먼저 보세요. 이 조성에서는요, 끓는 점이 바뀌어요. 즉, 이 조성에서 증발을 시키면은 전기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쪽에서 찾죠? 요 전기는 이쪽하고 조성이 지금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래서 응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증발시키려고 할 때는 끓는 점이 어딜까요? 끓는 점이 처음 증발시키려고 할 때 이 끓는 점보다는 이 끓는 점이 더 낮아졌죠. 그래서 요 구간은요, 공비 혼합물 아니에요. 이 구간도 공비 혼합물이 아니에요. 바로 어느 구간이 공비 혼합물이야? 요 점이 공비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여러분의 빨간색 볼펜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표시하세요. 공비 혼합물. 그리고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도 요 점이 공비 혼합물입니다. 이 점이 공비 혼합물. 그럼 어떤 경우에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이 나타날까? 에탄올과 물을 섞었어요. 에탄올과 물을 섞어서 정확하게 요 조성이 딱 되니까 순수한 에탄올이 끓는 점이 물보다는 더 낮은데 그 에탄올보다 더 낮아졌죠. 끓는 점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증발을 잘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증발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은 순수한 상태보다 저조성으로 혼합을 했더니 오히려 분자간의 인력이 더 작아서 더 잘 증발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력이 작아서 더 잘 증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라우레의 법칙에서의 무슨 벗어남이라고 했어요? 더 잘 증발해서 기체 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증기압이 예상보다 컸죠? 그걸 우리가 양의 벗어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용매와 용질 순수한 상태, 용매 간의 인력이 장하고 용질 인력이 장하는데 그것들을 혼합을 했더니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장하고 그 혼합했을 때의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순수한 용매 간의 인력, 용질 간의 인력보다 더 작을 때 라우레 법칙에서의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고 이렇게 최저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고 끓는 점 공비 혼합물은요, 끓는 점이 낮은 HCl보다도 끓는 점이 높고 끓는 점이 높은 H2O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죠. 그래서 저렇게 된 것은요,
순수한 상태보다도 오히려 저렇게 혼합을 했더니 용매와 용질 간의 자원 인력이 훨씬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 혼합을 했더니 인력이 더 크면 서로 증발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서로 증발을 잘 못하죠. 증발을 잘 못하니까 예상보다 증감력이 낮은 무슨 벗어남? 라우레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이죠. 그래서 라우레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일 때 저런 고동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조 용액 단원에서의 6번째 섹션 콜로이드 분산입니다.